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 김정은 측에 직통전화를 연결하고 시험통화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의 이 전화기를 설치한 곳은 집무실, 그러니까 여민관 3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경우에 그들이 부르기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실에 전화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확인해 준 것은 아닙니다. 단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밝힌 것입니다. 게다가 북측에서 김정은 측에서 그 전화기를 설치했다고 한 곳은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북 간의 직통전화를 연결하고 시험통화를 실시했다 하는 것을 윤건영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이 브리핑했습니다. 2018년 4월 22일에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말을 요즘 자주 쓰고 있는데, 이 남북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만일 남북정상이다. 그래서 남쪽의 대한민국, 북쪽의 또 다른 국가, 그래서 양측의 정상이 일반적으로 서밋이라고 해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양측을 국가라고 보고 정상을 각 국가의 대표자라고 본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바로 위반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수복 지역인 북위 38도선 이북지역, 헌법상 우리의 영토를 되찾겠다고 하는 것이지, 북쪽에 있는 어떤 국가의 땅을 우리가 빼앗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헌법의 평화통일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하는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임시 듣기 좋으라고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을 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주권국가처럼 취급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태도가 바로 통일을 부정하는 태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선 이 브리핑에서 우리가 먼저 검토해 볼 것은 핫라인이라는 말과 직통전화라는 말이 동의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은 시종일관 직통전화라고 썼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 직통전화라는 말이 영어로 된 핫라인을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원래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에서 그 의미를 바꿔서 자기들만의 뜻으로 쓴 것을 우리가 이 브리핑과 기타 보도 내용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 핫라인이라는 표현을 거의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뉴스원,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그리고 북측에 관한 뉴스를 모아서 보여주는 인터넷 매체 SP뉴스, 이런 곳에서 전부 핫라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청와대 브리핑은 핫라인이라는 말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오직 직통전화라고만 쓰고 있습니다. 우선 핫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언론사에서 밝히는 내용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뉴스원. 그래서 뉴스원은 이번 이 남북 간의 전화 연결, 이것을 핫라인이라고 하면서 남북 정상 간의 직통 비상연락 채널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비상연락 채널인 것이죠. 비상연락 채널은 자주 가동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연락할 일이 없는 것이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이 비정상적인, 비항상적인 이러한 비상연락 채널이 항시 가동될 수 있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그들의 태도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 핫라인이란 현대 외교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소통 채널로 활용되어 왔다. 이것은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 핫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내에는 서로 전쟁을 서로 싸울 가능성이 있는 적대 국가 사이에서 그 최후의 방어선의 역할로 그렇게 설치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두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직통전화란 어떤 것인가? 여기서는 사전적인 의미로 이것이 풀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언론사들, 우리 국민들은 핫라인이라는 것을 직통전화로 풀이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그들만의 그 정의를 내려서 이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뉴스에 어떻게 보도되었는가,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 기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정보를 주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뜻을 파악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 청와대에서 발표한 이 직통전화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 여민관 3층 집무실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이외에서도 청와대 어디에 있든 통화가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단 무선 통화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화가 집무실에 설치되어 있다 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의미는 없겠죠. 청와대 어디에서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무선이 아닌 한은 어디에서나 김정은 측과 전화를 직접 받을 수 있다, 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몇 그 언론에서 이것을 다룬 바가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그러면 집무실에도 설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언론사가 있고,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조선일보 2018년 4월 21일자 보도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미 유선 설비가 있는 곳에는 다 추가 설치를 했다. 이미 여러 곳에
여러 개의 전화기 혹은 이런 송수신기를 설치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 정상의 집무실에 직통 전화가 놓이고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은 분단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이다. 청와대 관계자,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신문 기사에서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한 가지는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한 분단 70년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분단 70년. 그러면 이 사람은 북측에서 그 김일성이 6.25 동란을 일으켜서 이곳을 침략해서 전쟁을 벌이고 그 휴전이 된 그때로부터 남북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휴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국경선이어서 그 선이 있는 것이 아니죠. 휴전선 위쪽이 김정은 측의 일정한 권한이 있어서 선을 그어 놓은 것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그곳에서 멈췄을 뿐이죠. 그래서 이 휴전선을 이야기하면서 1950년 이전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것은 국가부정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큰 일이죠. 휴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1953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로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곳이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풀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적어도 공무원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런 식의 보도는 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분단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을 분단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대한민국 헌법 제정도 분단의 죄를 짓는 짓이고 대한민국의 건국도 한반도를 분단하는 반민족적인 행위이고 그래서 이 헌법을 제정하고 국가를 세운 사람들은 다 반민족주의자, 반민족 세력으로 처단돼야 될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그런 그 사고방식을 지닌 그런 사람이 청와대 관계자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건국 70년 이야기를 하는 이때 분단 70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야당을 지지하든 여당을 지지하든 혹은 사상적으로 그 좌파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나라를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건 우파라는 방식으로 이 나라를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이건 관계없이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가 언제든 통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뉴스를 한 건 소개하죠. 연합뉴스 같은 2018년 4월 20일자 보도입니다. 조선일보보다는 하루 전 뉴스인데 향후 중대 현안이 있을 때 남북 정상이 직접 통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언제든지 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고, 연합뉴스 보도에 보면은 향후 현안이 있을 때 결국은 여기에 설치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설치한 전화는 하나입니다. 그 전화가 할 수 있는, 그 전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 김정은과 현안이 있을 때 전화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한라인의 경우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 사용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통전화의 경우에는 그와 달리 현안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쓸 수 있다. 뉴스원의 보도를 소개했죠. 이 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연락 채널이다. 그러면 가동할 일이 없는 게 좋은 일이다. 그랬는데 직통전화를 설명하는 이 청와대 관계자, 그의 입장에 따르면 이 직통전화라고 하는 것은 자주 쓰면 좋은 것이다. 어떻습니까?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브리핑에서 한라인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고 직통전화라는 말을 썼던 까닭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 역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직통전화를 연결한 것이지 한라인을 설치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현안을 김정은과 상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요즘 청소년들이 쓰는 말을 따라서 쓰면 결국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머리에 칩을 심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는 아마도 이렇게 보겠죠. 문재인에게 말을 하면 그것은 김정은이 듣는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겁니다. 문재인에게 말하면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말해줄 거다. 물론 문재인은 문재인 스타일로 이것을 왜곡해서 혹은 영어를 다르게 풀이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일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핵심 정보는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국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큰일 날 것은 없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어떤 일을 벌이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그런 다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면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어떤 세계에서 1인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은 그저 새로운 사실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이, 나와 협상을 해야 할 상대방이 입장을 바꾸는 것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고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상대방은 항상 변하고 상대방은 항상 꾀를 부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그를 다루면 그만이죠.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에게 말하면 김정은에게 바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게 하고 싶은 것은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들어가지 않게 하면 되고, 또 문재인이 이렇게 왜곡을 해서 문제를 만들더라. 그러면 왜곡할 만한 방향으로 또 정보를 주면 그만이고, 그래서 1인자와 2인자는 영원히 나란히 설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변함없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손안에 있는 원숭이라는 비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비유거리, 비유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고 이 한국과는 이웃일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은 바로 내 나라, 우리들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는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뜩이나 북측에 대해서 감수성이 풍부한, 이제 다들 나이도 좀 들고 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북에 대해서는 감수성이 풍부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그 사람들, 소위 집단체제의 구성원들, 그들에게 이제 머리에 칩을 이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통전화가 있고 항상 옆에 있는 사람처럼 브리핑에서 밝혔듯이 옆집에서 서로 전화하는 것처럼 전화로 쏙닥쏙닥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걱정이 되는 것이, 만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아주 순수하고 원론적인 그런 이상주의자라고 한다면, 현실을 지금까지 보면 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실천력이 없고, 그의 구상은 그가 땅에 씨를 뿌리면 절대 새싹이 돋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근 1년 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칩이 심어진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의 조종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인 것이지요. 심각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보고 또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이제는 가벼운 눈으로 확인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직통전화 전화기 설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전화기를 자신의 집무실, 그러니까 청와대 여민관 3층에 설치했다. 그리고 그 사진까지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물론 그뿐 아니라 유선전화 설비가 있는 곳, 송수신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 곳곳에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어디에서나 통화가 가능하다. 온갖 장소에 다 설치해놨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 관계자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측은 전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것은 다음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국무위원회 건물을 아직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일부 정례브리핑 2018년 4월 20일 이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일단은
집무실에서 전화를 하고 받는다. 그러나 김정은은 어디에서 전화를 하고 받는지, 또 미국도 궁금해하고 있는 그것이 김정은인지 김정은 본인인지 하는 확인들이 아직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쪽은 온몸을 다 드러내놓고 있고 한쪽은 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전화기 설치 장소가 북측은 어디인지 그 위치를 알 수 없다. 그것이 분명하죠. 그 다음에 시험 통화를 한 데 대해서 청와대가 브리핑을 한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시 41분경 청와대와 국무위원회 간의 시험 통화가 있었습니다. 송인배 제1부속 비서관이 먼저 평양으로 전화를 걸었고 국무위원회 담당자가 받았습니다. 청와대 브리핑 2018년 4월 20일자입니다. 역시 이쪽은 분명하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은 청와대 여민관 3층에서 시험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통화를 한 공무원은 청와대 송인배 부속 비서관, 이렇게 직위와 성명이 밝혀져 있습니다. 물론 언론사에는 사진도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측은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에 설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 측에서 한 이야기도 국무위원회로 걸었다,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서 국무위원회로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곧이어 평양으로 걸었다. 평양이라고 하는 곳은 청와대 여민관 3층,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집무실, 이런 것과는 다른 특정이 거의 안 된 지리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곳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 다음에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그 받은 사람의 지위 그리고 성명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화 전문, 그러니까 전문은 아니고 통화한 내용 중에 일부를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 통화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에도 없습니다. 또 몇몇 뉴스에서는 북측은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북측의 신원을 청와대가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또 명시한 곳들도 있습니다. 결국 알 수 없는 어떤 곳에 전화를 해서 지위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어떤 자와 그 시험 통화를 했다.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 통화 감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은 통화 감도가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을 브리핑 그 문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입니다. 전화 연결은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전화 상태는 매우 좋았습니다. 마치 옆집에서 전화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 4월 20일자입니다. 이 내용에서 매우 좋았습니다, 옆집에서 전화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통화 감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를 하자면 이 브리핑을 한 사람은 윤건영 실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치 옆집에서 전화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하는 부분이 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옆집에서 걸려온 전화, 옆집에서 지금 청와대의 바로 그 옆에서 걸려온 전화, 그거하고 가령 대전에서 서울로 걸려온 전화하고 그것을 소리를 듣고 그 감도를 구분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인가,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가 옆집에서 전화하는 듯한 느낌이었다는 말을 쓴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런 글을 썼나 하는 그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하여튼 잘 들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민 여러분 가운데 어째서 그렇게 통화 감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을까 하는 또 다른 의문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20일 연합뉴스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018년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때 북측 대표단이 군 통신선을 복원했다고 알려주었다. 바로 올해 1월 9일에 군 통신선이 복원됐다. 예전에 있다가 사용하지 않고 있던. 그런데 뉴스원이 같은 날 뉴스원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 군 통신선이라고 하는 것은 동케이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또 그 광 케이블도 있는데 이때 복원한 것은 동 케이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복원을 했다고 해서 통화를 해보니까 그것이 원활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었다. 그 통화 감도가 나빴다,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이 이것을 복구 작업을 했고 그 결과 2018년 4월 20일 현재 군 통신선의 감도는 일반 휴대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휴대폰 정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매우 좋았다고 극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뉴스원에서 알 수 있지요. 뉴스원은 군 통신선이 동 케이블 말고 광 케이블 쪽도 역시 시설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2009년 12월 서해 쪽하고 동해 쪽 양쪽으로 광 케이블하고 광단국 장비 이것을 북측에 제공했다, 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이 군 통신선을 복원하면서도 역시 광 케이블 쪽은 북측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떼어내서 다른 데 썼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게다가 뉴스원에 따르면 이 군 통신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폰과 같은 방식이다. 그래서 그저 A 지점과 B 지점이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이 송수화기를 들면 다른 쪽에는 신호가 바로 울려서 저쪽에서 들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버튼을 눌러서 특정 번호를 눌러서 전화통화를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하는 이야기도 해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번 청와대 브리핑을 하면서 그 소개하는 사진을 올려놓았는데 일반 버튼이 많이 있고 내선 버튼도 있는 이런 전화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론사에서는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걸었다. 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상대방의 번호는 무엇이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번호가 아니었을 것 같지요. 어떻든 청와대는 통화 감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 어떻게 통화 감도가 그렇게 좋을 수 있을까? 혹시 이번 남북 회담을 한다든지 또 지금과 같이 직통전화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을 위해서 2017년 5월 이후 언젠가부터 북측의 광케이블 등을 또다시 설치해 준 것은 아닌가. 김정은에게 광케이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그 사이에 제공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청와대는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광케이블 등의 그 기존 설비가 무기 만드는 데 일조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결코 이것을 가볍게 덮어두고 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직통전화를 설치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는 그저 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당연히 이러한 의미의 직통전화를 설치할 생각은 감히 못하겠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언론사들은 전부 핫라인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은 한 라인으로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언론사가 그 기자들을 춘추관에 모아놓고 자기들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거기에서도 한번 정확한 정보는 포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기자들이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은 이렇게 몇 단계를 걸쳐서 나오는 그 기자의 그 이념과 기자의 그 문장력과 이해력을 따라서 천차만별인, 그런데 천차만별도 아니죠. 어떻든 거의 이렇게 하향평준화된 뉴스, 여기에 의존하지 말고 청와대 브리핑이 나오면 브리핑을 직접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를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짚어볼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짚어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의 내공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정보를 전해주는 그런 자료를 볼 때는 여러분 스스로 분석을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인 국민으로서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권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들이 계속 국민 위에서 옳지 않은 권력을 누리는 일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